영암 대불산단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순천시가 글로벌 웹툰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화도서관과 전시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대규모 승진 등이 예정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서군 교육감은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화광장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도와 녹지 공간이 재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영암 대불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채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데다가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아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바람에 상자가 휘날립니다. 잠시 후 갑자기 상자에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건물로 옮겨 붙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시민들이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25일 오전 9시 30분쯤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서 불이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연기가 나온 걸 보고 뛰쳐나가서 이 건물 앞으로 들어가니까 신고하면서 들어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제가 먼저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이 화재로 인근 도자기 공장과 식품 저장 창고 등 건물 3채가 탔습니다. 이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이 식품 창고에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아서 이번 화재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영암 소방서는 소방차 19대와 40여 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장의 직원들은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였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2대가 불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고 소방서 추정 1억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2동이 있는데요. 왼쪽 건물은 지금 식품 자재 창고, 오른쪽 건물은 도자기 창고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마 발화가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 다른 건물도 붙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CCTV 영상을 복원해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바다에 빠진 20대 남성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초를 잘못 밟아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했는데요. 다행히 신고 접수 4분 만에 구조되면서 건강에 이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낮 1시 20분쯤 국동항 수협 무량장에서 28살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남성 A모 씨는 선박 고정용 줄을 붙잡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바다에 뛰어들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응급처치 이후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몸이 움츠러들면서 평소보다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산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크게 다쳤는데요. 등산객들은 실족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쉰5 살 조모 씨가 산에서 구조된 건 23일 낮 3시 40분쯤. 동료들과 고흥해안 야산에 올랐다가 8m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조 씨는 고흥 지죽도 촛대바위 인근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중상이고요. 그 의식은 이제 미흡하게 있고요. 통증에만 약간 자극에만 약간 약한 반응만 잠깐 보이셨어요. 소방 헬기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바닷가에서도 실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4일 낮 2시 40분쯤 무안 망운면에선 60대 남성이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발견 당시 저체온증을 보였던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23일 나주와 담양에선 각각 창고와 주택에서 불이 나 1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담양에서도 목조 건물에서 불이 나 주택과 창고에 있던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이튿날 영암에선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꽃이 튀어 창고와 각종 도구들이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했는데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임야 화재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전남에선 저녁부터 내린 비에 차량이나 이륜차가 미끄러져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5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서해해경과 일선해양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헬기 지연 이송과 CCTV 조작 의혹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학창 시절 만화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한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만화는 책자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구독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안수연 아나운서는 혹시 만화 평소에 즐겨보시나요? 네, 예전에는 만화책을 사서 보곤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과 또 만화가 접목한 웹툰을 즐겨보는 분들이 늘었다고 해요. 네,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글로벌 웹툰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웹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3,800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웹툰은 영화와 게임 등에서도 소재로 사용되면서 원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를 마련하고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에는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가실을 비롯해 작품을 사업화하는 기업실과 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공간으로 만화 도서관과 전시실도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지자체 홍보 자료를 웹툰으로 만드는 작업을 작가들에게 제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졸업을 하고 저희가 좀 안정되게 작업할 공간이 생기고 이것도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등단이나 이렇게 작품 활동에 쉬운 공간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미래가 원래 불안한 직업인데 조금 그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웹툰 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웹툰 콘텐츠를 기념품 등 사업과 연결하는 중국 기업 II 스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순천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우수 작품 구매 계약도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웹툰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스토리 자원을 기반으로 작가들을 양성하고 또 작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수한 작품들을 국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글로벌 웹툰 센터는 대전과 제주, 대구와 부산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웹툰 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대규모 승진 등이 예정된 가운데 장서군 교육감이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많고 외부 청탁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인사는 부의사관 1명과 서기관 8명에 대한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최근 사무관 승진 대상자 31명이 임용돼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인데요.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화광장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도와 녹지 공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다음 달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만간 부흥동과 신흥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 판매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장흥군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한 10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품권은 50억 원 규모로 1,000원권과 5,000원권, 만원권과 5만원권 등 모두 4종류로 발행됩니다. 오는 28일부터 6%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여수 화양면에 힐링센터를 지었습니다. 성동구민들이 여수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여수 화양면의 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여수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성동구는 화양면 장수리에 객실 16개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휴양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전체 면적 995제곱미터 규모며 사업비 4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힐링센터 숙박요금은 1박 기준 성동구민 5만 원, 여수시민 6만 원이며 타 지역 주민은 7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 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해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서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대학교 홍보실장 정행준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당대학교 정행준 교수입니다. 네,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초당대학교와 항공 물류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지난 1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 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동북아 중추공항의 위상을 견고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공기업 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약식 중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학 발전 기금 1억 원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초당대학교는 대학 발전 기금 전액을 항공 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산학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산학협력은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항공 분야의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대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어지는 항공 물류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최고의 항공 물류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기관 산업인 항공 물류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산학협력 협정을 통해 확보한 1억 원은 기존 항공 물류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구축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좀 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학생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항공 분야에서의 진로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항공 특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초당대학교는 국가기관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는 개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무안군과 전라남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서 초당대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남성 인구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남은 1990년 남성 인구 비율이 여성보다 1.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올해도 총 인구 177만 3천여 명 가운데 남성 인구가 50.3%로 여성 인구보다 0.6%포인트 많았습니다. 성비는 101.4명으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40년에는 102.8명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여성이 59.2%로 남성 40.8%보다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성비는 69명으로 2000년 59.3명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전남 지역의 일반 가구는 73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23만 5천 가구로 31.9%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4.8%로 남성 1인 가구 비율 45.2%보다 9.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주택 거래가 전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0월 주택 거래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주택 거래량은 2,411건으로 전달 1,820건보다 32.6%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 앞서 거래 수요가 몰렸고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주택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2,555건으로 전달 2,697건보다 5.3%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널뛰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는 시기라서 그런지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화요일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서 실내 환기하기 좋겠는데요. 환기하실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톰한 실내복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교과서 제공 등 무상교육 복지에 치중돼 교육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의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 등 좀 바뀐 부분이니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는 첫 행정감사였고 우리 전남도의회 약 70% 이상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경험이 없는 도의원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첫 행정감사에서는 주로 제가 관심 분야였던 학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좀 약간 지적질 중심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집행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눈도 넓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행정감사는 또 너무 학사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받고, 또 단순히 지적질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평할 때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인이나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달라졌는가는 이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자평해 보면 좀 만족스러운 행정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지난해보다 좀 만족스러운 행정감사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뭐 달라진 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11월 6일부터 11월 15일 밤 11시 5분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또 학교장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작년에는 출석을 했는데 올해는 필요한 학교장들만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대신 본청 감사를 좀 강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중심의 감사를 이번에는 좀 진행을 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한 달 전부터 간담회 및 사전 준비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전에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은 대안 제시가 굉장히 돋보였던 행정사무감사였다라는 그런 평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봉천 중심의 감사를 진행했고 또 대안 제시가 된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남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문기관인 교육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정한 자문기구 범위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권한을 좀 침해했거나 의회의 의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감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교육장 공모제가 교육감의 어떤 역점 사업이라서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2013년도 우리 전라남도 인구 통계를 봐보면 2013년도에 태어난 학생들, 즉 2020년도에 이번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15,401명입니다. 15,401명이고 2018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2025년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11,238명이거든요. 5년 동안에 약 4,200명이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조직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측면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교육감께서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철학이 그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 철학에 위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이라면 정부로 말하면 작은 정부를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지방 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권한과 또 예산을 대폭 이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은 되려 반대로 가고 본청 조직을 거대하게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은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조직 개편이지 않는가, 그 측면 때문에 좀 지적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교육부에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수시 중심이었던 우리 전남 교육에는 큰 치명타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시 확대에 따른 우리 전남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TF를 구성해서 정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3학년 2학기 들어서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사 관리가 좀 부실하다. 특히 과거에는 수능 이후에 학사 관리가 부실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시 같은 경우가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성적과 출결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시작하면서 9월 달부터 바로 특히 이제 미술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무단 조퇴를 하고 미술 학원으로 가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무단 조퇴 숫자가 거의 20명 수준이었다면 9월 달에는 거의 200명 가까이 늘어난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에서 미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술 학원으로 간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교육에서 특히나 이제 그렇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미술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집행부에 앞으로 공교육에서도 미술을 책임질 수 있는 또는 미술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를 했고 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교육 내에서 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또한 이제 시험지 유출이나 또 특정 심화반에서 본 교재에서 시험 출제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이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학사 관리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 또한 이제 그 상피제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상피제인데 상피제 대책을 이제 교육감에게 물어봤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교육 내에서는 이제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에 넣겠다 이런 답변도 얻었습니다. 네. 또 이 의원께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이제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말 우리 전남 교육의 학교 지표, 특히 안전 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 방송에서도 직접 취재했었는데 학교 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65% 이상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차량과 학생이 이제 뒷범벅이 돼서 이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찍 감지할 수 있는 또 일찍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더욱이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최하위죠. 또 성면 제거율, 성면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면 제거율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모든 학교 건물에는 안전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안전 등급이 아직 매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건물이 무려 28곳이나 우리 교육청 내 건물에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 민선 3기 들어서서 이제 우리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학교 안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네, 신 의원께서도 이제 안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제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죠. 예, 최근 목포 한 고등학교 매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13명이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매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샌드위치 패널 추진 현황을 학교 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항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남도청 내 학교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일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남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 부진 등 교육의 문제들도 지적하셨어요. 예. 사실 전라남도 교육청 기초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해서 매년 20억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7년에는 1249명, 2018년에는 2026명, 2019년에는 1705명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OECD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지도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13.9명이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10.3명입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작은 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니까 3.49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학생 수를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 기본 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많은 학생 수 1705명이라는 학생 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왠지 교육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린 자기 성찰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초 학력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의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방과 후 개별지도 보충 수업 의무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알 때까지 지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밟아져야지만은 전남 교육력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초학력 부진이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수치에 대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교사와 또 전라남도에서 교육위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사의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돼야 될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의원께서는 고등학교 재시험 증가 등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가 대세이기 때문에 수시 중심은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관리보다 내신 관리가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 관리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31개 학교에서 총 70건의 재시험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학기만 봤는데도 벌써 50개 학교에 100건으로 재시험이 늘었습니다. 반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시험 원인을 봤더니 출제 오류가 100건 중에 70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출제를 해야 된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리고 공립이 69%, 사립이 31% 비율을 보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좀 더 내신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특히 이제 대학 입시 부정이 있었을 때는 그 부정의 원인을 고등학교의 학생부라든지 고등학교 기록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기록연구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23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 배치율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7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공기록물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무려 100% 이상의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전남 배치율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록연구소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22개 지역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수능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구례교육청에는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례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집행부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숫자를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전남 교육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남은 전국 최초로 또 고교생 무상 교육이라는 걸 실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이제 무상 교육 복지에 대해서 재정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복지비는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 교육은 선도적으로 무상 교육, 무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은 작년에 중학교까지 했지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해 줍니다. 또 무상교과서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법이 통과됐지만 전국적으로는 3학년 2학기만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 우리 전남은 올해부터 이미 전 학년 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이제 학사 관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균형감 있는 그런 재정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복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확실한데요. 네, 무상교육 복지에 이제 많이 치중되면서 예.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2016년, 17년, 18년은 국가 국세가 그래도 풍족하게 좀 거쳐서 우리 전남 교육청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9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연말까지 국세 결손율이 한 10조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 통계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국세의 20.67%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가고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간 부분의 약 6.2%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10조 국세가 덜 거치면 전라남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1,300억 정도가 덜 내려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건비 상정 방식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예비 통보를 했다 그래요. 그 통보를 보면은 한 700억 정도가 우리 전라남도에는 마이너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수 2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초래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재정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은데요. 예. 앞으로 전남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 행정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멀리 보고 꾸준히 가는 것이 전남 교육개혁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도 바꾸기 힘든데 조직이 1, 2년 안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하고 서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한 혁신 정남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금 굉장히 소중한 글귀인 것 같고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전남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열악한 전남 교육의 재정 자립도 향상부터 전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